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주 원격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는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 8단원에서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 당시에는 전 세계의 국가를 주름잡는 그러한 국가로 확산되어 나갔던 그런 시기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젠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어디 배우는지 한번 파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중국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고요. 일단 이건 지워볼게요. 자, 우리 첫 수업 때 중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중국사 내용에서는 우리 북방민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본사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우리 무사정권 시기 배워봤었고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이 서아시아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지역에서는 우리 이전까지 어떻게 배웠었느냐. 우리 이슬람 세계 최고 강자로 군림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우리 배워봤었어요. 우리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면서 당시 중국의 당나라와의 결투에서도 승리할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기의 상황은 이제 이 아바스 왕조가 힘을 잃어가고요. 이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 세계는 분열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 분열의 시기를 통합한 이제 새로운 국가가 있었으니 이제 그 국가가 우리가 이제 배울 티르크, 셀주크 티르크라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교과서 295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우리 이제 티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한번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티르크입니다. 우리 티르크 하면 현재 어떤 국가 이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나요? 네, 터키랑 좀 비슷하죠? 터키, 트러키, 튀르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티르크족이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우리 이 이슬람 서아시아 지역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이 티르크족은 어디서 왔었냐? 우리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민족입니다. 우리 티르크족은 우리 이전에는 돌궐족이라고 불렀던 민족이었어요.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 29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이 궁금해요. 튀르크인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있죠.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튀르크족의 일부는 중국 서북부로 이동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자, 6세기에는 튀르크족이 세운 돌궐 제국이 초원 지역을 통일하고 내륙아시아를 지배하며 세력을 크게 펼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당시 돌궐 제국이 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돌궐 제국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돌궐 제국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 당시 중국이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들어섰을 시기인데요. 우리 몽골 제국은 엄청나게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면서 큰 영토를 자랑했었다고 선생님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 당시 중국의 영토를 이미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당시 중앙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당시 서아시아 지역까지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제국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돌궐 제국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궐 제국의 민족들이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돌궐 제국이 돌궐, 자, 돌궐이라는 발음이 이 서아시아 사람들 발음에게는 돌궐, 똘골, 똘크, 투르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 돼버린 겁니다. 좀 발음 비슷하죠? 돌궐과 투르크. 발음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튀르크족의 기원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러한 튀르크족이 이제 세운 국가 셀주크 튀르크라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주크 튀르크는 우리 당시 아까 쌤 이야기했죠.
우리 돌궐 제국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오면서, 튀르크족이 이동해 오면서 세운 국가입니다. 자, 원래 이 지역, 원래 아바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이 지역은 우리 아바스 왕조가 원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바스 왕조가 쇠퇴를 거듭하고 그다음에 여러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셀주크 트르크가 이동을 해와서 당시 이 돌궐족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어요. 튀르크족은. 그런데 이슬람교를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를 정복하면서 이제는 이슬람 지역의 세계 최대 지배자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배웠죠. 당시 이슬람의 종교를 지배하던, 종교와 정치를 함께 지배하던 인물을 칼리프라고 했었죠. 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우리 셀주크 티르크는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술탄,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 이슬람 세계 정치적 지배자 칼리프가 임명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술탄의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 셀주크 티르크가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살펴보면요. 셀주크 티르크의 영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셀주크 티르크의 발응지를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처음에 이동해온 지역과 인접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점차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해 오면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시면은요, 이러한 지역은 차지를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원래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는 전부 다 하나의 영토였었지만 여러 국가로 분열이 되면서 이 지역은 셀주크 티르크가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셀주크 티르크는 우리가 지난 원격 때 중세 유럽 배우면서 잠깐 언급되었던 국가입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의 상대가 바로 셀주크 티르크였어요. 자, 셀주크 티르크와 비잔티움 제국의 십자군 전쟁, 우리 당시 유럽 사회와 셀주크 티르크가 싸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일어났던 이유 살펴보면요. 자, 우리 당시 셀주크 티르크가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초록색 지역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렇게 성지를 빼앗긴 크리스트교 세력들, 즉 유럽 세력들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십자군 전쟁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십자군 전쟁은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매우 길게 장기화됐다. 자, 이로 인해서 당시 셀주크 티르크가 쇠퇴를 겪게 되고 결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냐? 바로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계 최고의 지배자, 세계 최대 강국은 우리 몽골 제국이었었죠.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이 지역은 일한국이라는 우리 사한국 중에 하나죠. 일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셀주크 티르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제는 티무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라는 인물이 세운 왕국이에요. 당시 우리 교과 살펴보면요. 자, 서아시아를 포함해서 우리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티무르 제국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무르 제국은 14세기 초에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마르칸트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사마르칸트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리적 이점을 딱 살린 거죠. 우리 당시 서쪽에서 오는 상인들과 동쪽에서 오는 상인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사마르칸트였었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상인들이 사마르칸트에서 쉬어가는 곳이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르칸트를 보면요. 우리 옆에 교과서 296페이지 자료도 알아보기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티모르 제국은 유럽 이슬람 세계 중국을 잇는 교통의 중심에 위치해서 유라시아 교육의 독점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특히 오아시스 도시인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위치해서 상인들의 휴식지이자 교역 기지 역할을 하면서 당시 상업도 번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이었던 문물의 중심지였던
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르칸트 꼭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해서 건국한 티무르 제국은요, 당시 이 티무르라는 인물이 몽골의 하위 부족 인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몽골 부족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재건을 추진하면서 당시 많은 영토를 넓히면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사마르칸트도 번영을 했었다. 우리 쌤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티무르가 이제 많이 일으킨 나라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활발한 정보 활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당시 이 지역에 우리 셀주크 티르크가 멸망을 하고 우리 이 지역에 몽골 제국이 이란국이 세워졌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란국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분열된 일한국을 우리 티무르 제국에서 병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킵차크 한국도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되고 좀 더 서북부도 침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잘 살펴보면요. 우리 지도에서 볼까요? 자, 보시면은 우리 티무르 제국, 우리 이란국 지역이 원래 이 정도에 있었는데 이란국을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킵차크 한국을 차지했었고 동쪽으로는 이제 당시 인도 지역의 서쪽 지역까지 차지하였었던 게 바로 티무르 제국입니다. 자, 하지만 이 티무르 제국도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스만 제국은 이 다음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스만 제국도 제압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이제 당시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요. 오스만 제국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영토만 봐도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자, 이 티무르 일대 한 세대에 걸쳐서도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게 티무르 제국입니다. 자, 우리 티무르 제국에서는 문화의 육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학자나 시, 예술가 등을 우대해서 우리 당시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만 보아도 당시 문화가 얼마나 융성한 곳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당시 이슬람 문화도 섞여 있고요. 페르시아 문화도 섞여 있고, 튀르크 문화도 섞여 있고, 중국 문화도 섞여 있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티무르 제국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당시 중국인 명나라도 차지해 보겠다고 한 티무르가 이 명나라의 원정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티무르가 사망하자 점점 쇠퇴를 거두게 되고 결국은 우즈벡 쪽에 멸망을 당하면서 우리 이제 티무르 제국이라는 제국은 짧게나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국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티무르 제국할 때 오스만 제국도 어느 정도 제압을 했었다. 우리 오스만 제국은 우리 셀주크 티르크에 이어서 우리 튀르크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자, 셀주크 티르크가 약화된 틈을 타서 우리 소아시아 서부에 건국되었었는데요. 자, 우리 소아시아는 어디냐?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은 지도를 살펴보면요. 우리 소아시아는 이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지금 터키가 있는 부분을 우리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소아시아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티르크가 발달했다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자랑하면서 우리 당시 유럽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가 바로 오스만 티르크입니다. 자, 이렇게 셀주크 티르크가 약해진 틈을 타서 투르크족인 오스만 투르크가 당시 이제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우리 오스만 제국은 가장 유명한 메흐메트 2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라고도 하고요. 뭐 메호메트 2세라고도 하는데 이 발음 차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따라서 메흐메트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흐메트 2세 때는 우리 당시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오스만 제국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였었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하고 나서 여기를 수도로 삼으면서 수도 이름을 이스탄불로 고치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자, 이 터키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스만 티르크는 점점 대제국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제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16세기 초에 시리아나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게 되면서 매우 큰 영토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은 이제 우리 이슬람의 최고의 지배자를 겸하면서 당시 이제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술탄, 종교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칼리프를 겸하면서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모두 지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셀주크 티르크였을 때에는 우리 당시 아바스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술탄으로서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는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스만 제국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죠. 우리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술탄과 칼리프를 함께 겸하면서 이슬람 세계를 이제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중요한 황제는 바로 술레이만 대제입니다. 이것도 뭐 슐레이만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맞게끔 술레이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자, 당시 유럽의 발칸반도, 지금 현재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죠. 어디냐? 이 발칸반도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발칸반도는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어디야? 발칸반도입니다. 여기까지 차지하면서 교과서 볼까요? 우리 지금 이스탄불을 포함해서 발칸반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우리 발칸반도를 차지하면서 당시 동유럽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그 동유럽의 주요 국가였었던 헝가리도 정복을 하면서 당시 이제 이슬람 국가가 이제 유럽까지 잠식해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중해를 장악하였고요. 이제는 동서무역을 오스만 제국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스만 제국도 우리 학문과 여러 가지 문화를 용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양한 법을 정비하였고요. 학문과 예술, 건축을 후원하면서 당시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국가였다. 술레이만 대제가 그것을 후원하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중해를 장악했다는 모습은 우리 다시 보면은 지중해 있죠. 지중해가 옛날에는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다고 했었는데 우리 당시 오스만 제국도 어느 정도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오스만사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다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 오스만사의 특징, 오스만 국가 영역만 보아도 우리 당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당시 페르시아 영향도 조금 있었고요. 이 지역을 원래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투르크족, 투르크계의 문화도 함께 섞여 있었던 아주 다문화적인 성격의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적인 오스만 제국을 어느 정도 잘 융합을 했어야 되는 게 최대의 과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실시했었던 게 바로 밀레트 제도와 예니체리라는 집단입니다. 자, 우리 밀레트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이 이 민족의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였던 제도입니다. 결론은 세금만 납부하면 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줬던 제도가 바로 밀레트 제도입니다. 자, 예니체리는 뭐냐? 우리 당시 정복 지역의 크리스티교 소년들을 개종시켜서 술탄에 충성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시작점은 우리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 지역, 서아시아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점점 이제 크리스티교 세계를 정복하면서 크리스티교와 충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티교 소년들을
술탄에 충성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융합되는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니체리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당시 다문화적인 오스만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문화입니다. 우리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등이 융합한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할 만한 거는 우리 비잔티움에 돔 양식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 모스크라는 양식으로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모스크 하면은 돔, 둥근 아치, 첨탑 이 양식 세 개가 합쳐진 게 모스크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술탄 아흐메트 사원,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슬람 사원으로서 당시 이스탄불에 건립되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특징할 만한 게 옛날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만들어졌던 성 소피아 성당과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당시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진 블루 모스크의 사원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쌤도 갈 만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두 개의 양식이긴 한데요. 이런 게 특징적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교육에 많이 오스만 제국은 투자를 하면서 다시 많이 도서관도 짓고요. 메드레스라고 불리는 대학도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스만 제국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이슬람 제국이 인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